네, 지금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이재필 전문가의 계좌 손실 회복 프로젝트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이재필 전문가 유튜브 라이브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시장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의 가능성 예고를 해주시면서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줄이고 어느 쪽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재필 전문가의 방송 궁금하신 분들은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진짜 쉬운 진단에서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진쉬진 스트리밍 들어와 주시면 남필상 전문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실까요? 예, 코스모 신소재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9만 3,600원에 5%예요. 19만 3,600원에 5% 비중 있으시군요. 네. 예, 오늘 이틀째 하락입니다. 6% 하락을 기록하면서 15만 8,800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아, 시청자님께서 손실이 좀 커지셨네요. 예. 예, 그래도 최근에 저점을 딛고 올라섰기 때문에 손실폭을 줄이신 상태고 현재 기준으로는 한 20% 정도 손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언제쯤 반등할까요? 네, 코스모 신소재의 반등 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필상 전문가님, 코스모 신소재 어떻게 대응할까요? 반등은 언제쯤 할까요? 코스모 신소재 이제 양극재 쪽인데 2차 전지 쪽에서는 제일 이제 그 해자도 있고 또 국내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전기차가 이제 급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은 그 K 양극재는 굉장히 탄탄한 그 매출과 또 수익 구조를 가질 겁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이자율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그 디스카운트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반영되고 있고, 제가 이제 이 추이를 보니까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2차 전지가 내년 후 24년, 25년 좋습니다.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고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 뭐 PER은 의미가 없고 그 PBR 지금 내년 24년 기준으로 BPS 한 14,000원, 요게 이제 12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 16만, 한 2, 3천원, 지금 조금 오늘 더 빠졌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현재 이익 추이가 보시게 되면은 작년 22년도에 300억이죠. 25년도, 1,500억? 예.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근데 PBR 10배? 조금, 12배? 12배면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PBR이 좀 안정적인 수준은 10배, 14만원. 내년도 14,000원에 10배, 14만원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 하지만, 10배에서 한 15배 정도? 예, 좀 러프하게 잡을게요. 왜냐하면 이익 변동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익 추이 정도를 봤을 때는 PBR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그거를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은 14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그죠? 여기 볼까요? 한 21만 원. 14만 원. 요 사이,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PBR 10배에서 한 15배 정도 사이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19만 3,600원 5% 정도 매수하셨으니까 보세요. 밴드 상단이죠. 밴드 값의 상단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 채금리 10% 정도, 여기 5% 정도가 유지된다 가정하면은 여기서 한 5에서 10% 정도 좀 디스카운트도 해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한 13만 원에서 한 19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만 리스크도 계산해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비중이 높으시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보시고 14만 원 이하는 추가 매수. 그리고 이익 전망치가 물론 이제 개인이 이익 전망치를 하기도 쉽지 않고 또 뭐 어쨌든 잘 보시고 크게 HTS나 네이버 보면 나오잖아요. 이익 전망치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상단. 그리고 국채 금리가 지금 수준이다. 그러면 한 19만 원. 좀 내려온다. 21만 원.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네, 시청자님. 네. 예. 전략 확인해 보셨는데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21만 원까지 간다면은 네. 겨우 본전은 조금 회복하겠네요. 일단 금리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금리를 유지하는 그 기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나오면서 부담이 좀 큰 상태고 금리가 낮춰진다면 21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네요. 예. 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더 또 고민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실 때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 코스모 신소재 보유 중이십니다. 양극재 관련주인데요. 우리 기업들의 경제적 해자 눈에 띄고 있는 분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밸류 부담과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인데요. 14만 원 선 이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이후에 19만 원 선까지 도달 가능성,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 21만 원 2차 목표가까지 제시합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곽한성 님이시고요. A프로 16,2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0% 비중이 있으신데요.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 정리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잘 못 잡았습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A프로 오늘 주가는 0.7%가 오른 12,940원 기록했습니다. 이분도 10% 중후반 정도 손실이신데 A프로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A%도 이제 그 PBR로 보면은 거의 이제 하단에 다다른 모습이거든요. 여기 밴드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예. 이렇게 이제 하단에서 이렇게 다이고 있죠. 이게 2.5배 정도 됩니다. 지금 BPS가 4,200원 정도니까 대략 한 12,000원? 조금 넘는 12,500원? 오늘 종가가, 예,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반등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파시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이익 추이를 봤을 때 사실 어렵습니다. 이익 추이라는 건 사실 그 전문가들이 실제로 이제 기업 탐방에서 다 조사해서 완전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종목 찾아내면 사실은 진짜 먹는 건데, 어쨌든 18년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작년, 재작년 적자하다가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19년에 영업이익 100억인데 올해부터 해서 한 200억, 300억 이렇게 쭉쭉 한 3배 정도 수준까지 늘어난다. 24년, 25년까지 보면. 그러면은 지금 20년부터 22년까지의 이 움직였던 가격대가 대략 한 25,000원에서 한 만 원 정도 사이거든요. 이 중간이 한 17,500원 정도? 중간값 정도에 사셨어요. 사신 가격이 16,000원이니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한 2배? 한 35,000원 정도까지 이제 맥시멈으로 베스트 시나리오로 보면, 그리고 이제 월스트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그래도 17,000원 정도, 17,500원이라, 그렇죠. 17,500원 정도는 갈 거다. 넘을 거다. 그러면은, 일단, 월스트 기준으로 17,500원 넘어가시면은,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비중 10%니까, 뭐, 한 절반 정도 던지셔도 될 것 같고, 2만원 정도, 뭐, 뉴스플로우 지켜보시면서 더 갖고 가시든지 대응하시는 것도 좋고요. 자신 없으면은 뭐 2만 원 정도에 파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에서
더 떨어진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자산 가치 기준으로도 봤을 때 크게 이제 문제 없는 수준, 그리고 이제 이익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PBR 밴드 하단 구간은 신뢰도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빠져서 10,000원 가격대로 접근하는, 지금 13,000원 수준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내려갈 때마다 더 담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비중은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의 어떤 전략이 다 다르니까 저는 10,000원까지 그냥 담아가셔도 된다. 예. 너무 크게만 담지 마시고 뭐 적당히 본인이 알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는 손해가 났을 때 이게 나쁜 종목이라고 판단되면은 던져야 되는데, A-프로는 뭐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가져갈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프로 실적이 3년 만에 흑자 전환하는 해가 올해입니다. 원래 적자를 기록하다가 올해 흑자 전환하는데, 이 올해 실적 예상치 대비했을 때도 사실 밸류 크지 않거든요. 밸류 부담이 크지 않고, 예. PER을 계산을 해본다면은 그리 높지 않잖아요. 뭐 10배 내외 정도이거든요. 근데 베스트 종목은 아니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장비주 중에서 조금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슈팅이 됐던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은 장비주들의 평균 이하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대부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로 기억나는 종목이 코인테크도 보면은 싸거든요. 이게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 조금 주목받았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탑 머티리얼즈라는 자회사도 있고, 보시게 되면 뭐 PBR이 올해 내년 가면서 2배에서 1.5배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PER도 뭐 12배에서 10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뭐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실적 가시성이라고 그러죠. 생각보다 좋아지는데 그 실적 가시성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뭔가 먼저 정보를 또 굉장히 확고한 솔리드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붙으면은 그 종목은 20배, 30배, 뭐 40배까지도 기대감을 갖고 갈 수 있는데, 보통은 장비주가 그렇습니다. 반도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장비주들이 보통 그렇죠. 이제 사이클을 받아서 탄력 받을 때는 스토리가 엮이면 또 달라지긴 하는데, 예. A-프로가 새로운 스토리가 나올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밸류를 좀 높게 줄 수 없는 배터리주라는 점에서 베스트는 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A-프로 2차 전지 활성화 장비 기업이고요. 이익이 늘어가는 구간 속에서 PBR 밴드 하단에 놓여 있는 지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10,000원 선까지 더 비중을 늘린다는 관점에서, 서서히 늘린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목표가는 17,500원의 절반을 매도하고 2차 20,000원 선까지 매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내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가운데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7,150원에 15% 있으시고요. 네네. 예, 오늘 종가가 5.21% 상승입니다. 이틀 연속의 상승 6,460원 기록했습니다. 네네. 한 자릿수 정도 10% 가까운 손실이신데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잘 팔아야 되겠는데 네. 공개도가를 알고 싶어 전화드렸어요. 예. 마음이 불안하시죠? 네. 예, 최근에 당이 3천 네. 당이 어수선하니까. 장이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종목은 최근에 9월 말경에 추석 전에 3,610원의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반등은 좋습니다. 2배 정도 시세를 줬다가 약간 밀려났는데요. 카나리아 바이오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예,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면역항암제 쪽으로 해서 이제 좀 주목받고 있는 그 뉴스플로 체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는 90% 이상 사료입니다. 예, 매출도 그렇고 수익이 거의 대부분 사료고 기타 항목에 보면 뭐 한 7% 정도. 근데 난소암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일본 그러니까 호주 쪽 회사의 라이선스를 따온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아산병원하고 그 자궁 내막증이라는 그 치료제 이제 개발하는 부분, 이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 뭐 성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게 지금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 곡물 가격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정세 때문에 곡물가 올라가는 부분, 거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고, 지금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이익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익 보시면은 뭐 딱히 볼 게 없죠. 예, 적자 났었고 올해도 뭐 1, 2분기 적자고. 그런데 차트 플로어는 이제 쭉 내려오다가 바닥을 찍은 다음에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예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곡물가 이슈 가지고 한번 탄력을 줄 것 같다, 내러티브를 좀 만들어서 주가를 만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으로 한 8,000원 정도 뚫는 흐름, 여기 한번 기대해 보죠. 기대해 보면서 죄송합니다. 여기 8,000원 뚫는 흐름 기대해 보면서 이 거래량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회사가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많죠. 여기 보면 5천만 주입니다. 여기 앞에 터졌던 이 장대 양봉 여기 위에 상당히 많은데, 지금 바닥에 있는 거래량 한 460만 주 정도 되네요. 여기 최소한 10배 이상. 그러니까 당일날,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죠. 이렇게 계속 장중에 체크하시면서 거래량이 5천만 주로 접근하면 할수록 이 뚫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래량이 안 살 때는, 그러면 손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종가로 5일선을 만약에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15%니까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여기 저점은 일시적으로 깼다가 내려올 수는 있긴 해요.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가격이 5,700원. 예. 요건 한번 흔들었다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번 참으시고, 5,000원 정도 깨지면, 여기는 조금 찝찝하거든요. 여기는 깨지면은, 3분의 1 정도 더 던지시고, 나머지만 가지고 조금 지켜보시고요. 8,000원 뚫는 때부터는 물량을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조금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시고, 위로 슈팅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0원 정도까지 디짓이 바뀌는, 딱 바뀔 때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시는 걸로. 그 전에 물량 정리는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렇게 3분의 1씩 정리하셔도 되고, 4분의 1씩 정리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조금 남긴 물량은 그래도 여기 바닥 구간까지는 한번 봅시다. 한 4,000원. 예. 4,000원 안 깨면은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조금 지지부진하게 쭉 끌고 가다가 또 잊을만 하면 뒤에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나머지 물량은 그렇게 한번 또 가져가시면서 4,000원 깨지면 던지는데 안 깨지면은 한번 조금 또 지지부진하도록 좀 길게 가져,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비중을 3분의 1씩 조절을 하면서 목표가 손절가에 대응하시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오일석 종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5,000원 일단 1차적으로 손절가 제시를 하면서 이때 3분의 1 정도 줄이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좀 흔들림이 있더라도 가져가시다가 4,000원 지지하면 충분히 그래도 수익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
네,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사료 바이오 관련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곡물 가격과 연동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오레고 보맙이라는 난소암 면역 항암제 개발 기대감 놓여 있습니다. 거래량이 더 동반이 되어준다면 5천만 주 이상 기록을 해준다면 더 크게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목표 주가가 8,000원, 2차 만원, 손절가 1차 5,000원, 2차 4,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만세님께서 한국콜마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5120원에 매수를 하셨고 8% 비중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목표가가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최근에 화장품주들 움직임 좋습니다. 고점을 경신하는 종목도 그렇고 낙폭 과대주 가운데서도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최근 저점에서 반등이 그리 크진 않고요. 오늘은 0.77%가 하락한 51,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손실 크지 않으신데 대응 어떻게 할지 전략 알아볼까요? 예,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이게 ODM 쪽이죠. ODM 쪽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ODM 숫자가 잘 찍히고 있고 내년도, 내후년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K 브랜드 관련해서 이제 미용 쪽, 특히 화장품 쪽은 여전히 저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이제 완제품 아니더라도 이런 원재료 쪽에 그리고 수익 구조도 괜찮은 걸로 보이고요. 납품하는 그런 거래 수익 구조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PBR 기준 한 2.5배 한 8만 원이죠. 8만 원을 일단 베스트 시나리오로 좀 보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약 한 300억에서 쭉 내려왔다가 죄송합니다. 연간으로 바뀌어서 900억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작년에 조금 700억 떨어졌다가 올해부터 이제 2배 이상 좋아지거든요. 좋아지니까 그런 이익 추이를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PBR이 기존에 한 평균 한 2배에서 한 2.5배, 예, 제일 좋았을 때 3.5배인데, 그 정도 수준보다 조금 밑에 한 2.5배 정도면은 괜찮다. 그러면은 29,000원, 한 3만 원이니까 6만 원, 9만 원, 6만 원에서 2배 6만 원, 3배 한 9만 원, 그죠? 22년 BPS 기준으로 한 그 정도 가격대에서 저는 목표가가 형성될 거다. 이제 그때 이제 가서 또 뉴스플로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슈에 따라서 주목도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이제 위로 튀면은 제가 봤을 땐 베스트는 한 8, 9만 원. 하지만 6만 원은 넘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5만 원이니까 괜찮다. 특별히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건이 안 좋잖아요. 고금리 수준이고 그런데 특별히 금리 인상이 아주 많이 된다든지 혹은 예상치 못하게 한반도의 어떤 그런 전운이 감돈다든지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수준의 그게 아니라면은 무난하게 저는 주가 흐름이 갈 거다. 손절은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ODM 쪽은 저는 좋게 보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만약에 45,000원 온다. 조금 더 담으십시오.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다행히 조금 공부가 돼 있던 종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화장품 OEM 주입니다. 아까 BPS 기준으로 목표가를 계산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실적 턴어라운드도 올해 예상이 되죠. 적자에서 흑자는 아닙니다만 실적의 바닥을 찍고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리오프닝 주들 가운데서 있는데요. 한국콜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6만 원, 2차 8만 원에서 9만 원 선까지 봅니다. 손절가 없이 4만 5천 원 가면 추가 매수까지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땅꺼지님이시고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LG노텍 21만 6천 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5% 비중 있으신데 2년 만에 22만 원 선 깨졌다고 해서 담아봤어요. 목표가 23만 원 보고 있는데 잘한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LG이노텍 오늘 0.46% 오른 21만 9천 원 선 3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약간 수익 보고 계십니다. LG노텍이 최근에 하락세가 좀 깊었었는데 오늘 담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저점에 담으셨고 바로 수익이 나셨습니다. LG노텍 전략 알아볼게요. 이분은 23만 원 정도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LG노텍은 이제 그 아이폰 쪽하고 이제 또 전장 뭐 그런 쪽이 있죠. 그 최근에 이제 아이폰 관련해서는 뉴스플로우가 나쁘지는 않은데 역시 이 주식은 좀 무겁긴 하다. 그리고 이제 그 수급도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고 이익 추이를 보게 되면은 지금 연간 한 1조 2천억. 예. 이게 이제 그 21년, 22년도 이제 베스트죠. 그래서 이제 장기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한 10만 원에서 여기 이제 40만 원까지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4배. 죄송합니다. 여기 찍어드려야 돼. 10만 원에서 한 40만 원까지 올라왔던 부분. 지금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사이가 한 3천억, 3,500억, 평균 한 3,500억, 그리고 19년도에서 20년도가 영업이익이 한 평균 한 5천억, 5,500억 정도. 그러다가 2배 이상 이렇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가를 만들어냈던 거고. 지금 올해 9천억, 그리고 내년, 내후년 가면서 한 1조 2천, 2천 3천, 1조 3천. 크게 변동이 없죠. 예.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기대감 많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돌아서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뭐 기본 한 2~3배, 많게는 뭐 10배까지도 보는 그런 이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값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어쨌든 금리가 좀 높긴 하지만 금리가 좀 낮아지는 시기로 돌입했을 때의 밸류에이션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LG노텍은 그런 탄력을 받기는 힘들다. 예. 하지만 밴드값을 보게 되면 이 회사의 PER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 한 5배, PBR 기준으로는 한 1.2배 정도가 이제 뭐 거의 바닥 수준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에서 추가 매수는 뭐 이렇게 가격 부담, 가치로 봤을 때 가격 부담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또 이렇게 담고 싶지는 않아요. 많이 담고 싶지는 않아서 지금 한 5% 정도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여기서 반등 준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연간 이익 흐름, 죄송합니다.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라왔던 이 흐름의 한 중간 가격인 2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여기서 이제 지지되는 흐름인 거고, 어쨌든 이익이 상승하는 흐름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이익 상승분이 1조 2천억을 훨씬 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30만 원을 넘기는 힘들 거다. 대충 보면 이렇거든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지금 가격에서 한 25만 원 넘는 수준부터는 정리를 해서 이제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갖고 있는 가격에서 만약에 더 빠졌을 경우에 조금 더 한 19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가격이면은 조금 더 담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담으셔도, 왜냐하면 이 종목은, 크게 이익이 훼손될 만한 위험 리스크도 좀 적은 종목이라 19만 원 정도 조금 더 담으셔도 될 것 같고 17만 5천 원 정도면 더 담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빠진다고 겁낼 필요는 없다. 이 종목은. 빠질 때마다 조금 더 담으시면 되고, 근데 서두르지 마시라. 예. 이렇게 쭉, 이렇게 막 좀 지저분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그러다가 또 좀 참고 기다리면은 갑니다. 그 가격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뭐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는 무난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또 이 흐름도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이제 지금 분기 흐름 같은 것들 그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 오늘 같이 이제 현대건설 보시면은, 적당히 이제 레인지 값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노텍 오늘 증권사에서 3분기 이익 전망치 하향, 실적 부진 가능성 제기가 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요. 실적 부진 이유는 스마트폰 수요 감소였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하락 무서워할 종목 아니라는 평가 나왔고요. 오늘 52주 신저가 수준이 PBR 1.2배 수준, PER 5배 수준까지 해서 이 밸류에이션을 바닥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차 25만 원, 추가 매수 가격 1차 19만 원, 2차 17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송태진 님이시고요. 클래시스 33,600원의 8% 비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글 남겨주셨는데요. 클래시스 오늘 종가가 0.78% 하락한 31,750원 기록했습니다. 한 자릿수 손실이신데요. 전략 주시죠. 지금 34,000원, 33,600원. 다행히 이제 비중이 크시진 않는데 너무 이제 조금 보시면은 장기 추세가 쭉 올라오다가 이제 음봉받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일단 뭐 그냥 지켜만 보시고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33,600원이니까 아마 이렇게 단기 차트 보시면서 여기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일봉 차트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단기 반등할 건데 싶은 그런 가격대에 있거든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좀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한번 이제 큰 흐름이 조금 흔들리고 나면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이 클래시스는 뭐 좋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걸로 이제 쭉 이렇게 왔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좀 타이트하다. 보시게 되면은, 작년 매출 대비해서 이제 내후년까지 뭐 2배가 안 넘거든요. 그리고 이익도 한 700억 정도 수준에서 맥시멈 한 2배, 2025년 한 2배 정도 보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쉽진 않아. 하여튼 뭐 그렇게 본다고 해도 보시게 되면은, 이 주가 흐름을 다 설명하기엔 조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뭐 정확하게 제가 가격에 대한 감은 잘 못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값어치인지 제가 지금 빨리 계산을 못 하겠거든요. 예. 지금 수학을 못 하진 않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락바텀,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보통 락바텀을 과거 PBR의 하단 값이 한 5 정도 되네요. 이 보니까 대충 한 5 정도 되네요. 근데 이익은 전반적으로 늘어난 추세니까 여기 내년도 BPS 후내년도 6,000원, 6,000원 볼게요. 3만 원이죠. 오늘 주가가 얼마입니까? 31,75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이 정도 가격은 한번 이제 바운드를 볼 수 있는 가격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전체적으로 좀 높아진 것 같아요. 한 25,000원 정도에서 한 3만 원 사이가 이익 추이로 봤을 때 그냥 무난한 가격대 라인이 아닐까. 그래도 한 3만 원 정도에서 리바운드 한다고 그러면 대응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렵네요. 이 주식은 좀 어렵네요. 제가 미용기기 쪽에 다른 주식하고는 좀 자꾸 헷갈리는데, 예, 기술적으로는 봐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빨리 계산하려고 해도 머리가 안 들어가네요. 일단 1차 3만 원 깨지면 예, 조금 정리합시다. 예, 왜냐하면 조금 기술적으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2만 5천 원 오면은 다시 조금 담아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BPS 그 하단 부분을 깨지고 내려온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절반 매도, 절반 다시 담는. 그래서 갖고 가는 거는 목표가는 3만 5천 원. 네, 여기 오면 그냥 땡큐 하고 파십시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이 기술적으로 좋지 않은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슈팅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관망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고요. 락바텀 가격을 이 종목별로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5,000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3만 원 선 이탈했을 때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그 비중을 가지고 25,000원에 온다면 다시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장의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에 대응할지 관전 포인트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미국이 이제 소매 판매는 살아나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10%, 저기 5%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금리 인상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 관측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3분기 미국 3분기 그 GDP 발표되는데 GDP 성장률 예상치 한 4% 정도 되고, 그다음 그 PCE, 소비자 물가죠. 그리고 이제 근원, 코어 PC, 요게 이제 각각 한 3.4에서 3.7% 예상이 되니까, 그거 예상치에서 뭐 크게 어떻게 벗어나냐에 따라서 조금 영향 받을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한번 체크해 볼 부분이고, 지금 국내적으로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1,350원에서 1,400원에 있는 이 환율 상방, 이거에 대한 그 압력, 상방 압력을 어떻게 견딜지, 예, 이 부분이 위협받으면은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야 된다. 일단, 뭐, 또 큰 다른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뭐 1,350원, 1,400원의 이 상방 압력을 잘 견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2,400에 공방이 이어질 거다. 지금 이제 2,400 깨지고 내려온 부분에서 돌아서는 흐름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점을 높여 나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350에서 2,450 사이에 박스를 두고 조금씩 저점을 높여 나가는. 그런데 좀 찝찝한 게 이제 외국인 포지션을 보니까 그 외국인은 2,300까지도 왜냐하면 이제 정세라든지 지금 생각지 못한 악재들, 뉴스플로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대비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어쨌든 내년도 봤을 때 담아가야 될 종목이 전 반도체 2차전지 기본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KDI에 보니까 이제 주택건설 부분, 국내 조금 살아나는 부분, 그리고 해외 뉴스플로우들 좋아지는 부분, 그래서 건설기계 쪽 이렇게 보시고, 다음 주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라고 반도체 설계 쪽, 인터페이스 IP죠. 이제 설계 자산 쪽인데, 그 조금 관심이 가는 게 이제 기관 그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최근에 근래 그 보통 한 뭐 500배, 600배인데 이게 한 800배 정도 관심이 좀 많이 간다. 그게 이제 설계 자산이나 디자인 하우스 쪽 관련주 쪽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네, 다음 주에 관전 포인트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오늘 5원 하락한 1,352원 선에 마감됐는데요. 이 선 상방 압력을 잘 견디면서 잘 저항을 나타내면서 더 크게 레벨 높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2,400포인트에 대한 공방 잘 거친다면 내년을 바라봤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건설 기계가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오후 9시, 밤 9시에 2시간 동안 미스터 진단 진행됩니다. 02-2128-3388번 지금 전화 주시면 밤 9시 저녁 맛있게 드시고 진단 받으실 수 있는 시간 2시간 동안 진행되니까요. 아까 사파이어님께서 보로노이 소외됐다고 너무 슬퍼하셨는데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종목 남겨주시면 2시간 동안 이어지는 진단에서 꼭 진단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